김경우입니다. 김경우 감사합니다. 정말 힘이 납니다. 제가 2년 전에 양재나비 처음 왔을 때 이렇게 했을 때는 정말 뭐지 이 사람들? 생각했는데 묘하게 중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아까 선배님처럼 이런 책 안 봅니다. 예, 중학교 때 본 적 없고요. 본 적 없고요. 되면 나이 들어서 죄송합니다. 예, 시간이 지나서 조금 알게 됐는데 그냥 책 구성 자체가 정말 마음에 안 들더라고요. 눈에 안 들더라고요. 그래서 손들었습니다. 베스트 하겠다고. 그래야 책을 보고 저는 이 책을 왜 읽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먼저 던졌습니다. 왜 3P에서 도서선정위원들은 하필이면 이 연말에 그것도 이 어려운 책을 집어넣어서 지원도서로 삼았을까? 선배님 뒤에 보시면 이 앞에 줄 보면은 뭐 재개체의 마지막 강의, 웃어라 행복 콘서트, 그 다음에 철학의 힘, 그 다음에 데미안이 나와 있습니다. 지원도서로. 그 다음에 이제 친해진 그대에게. 철학의 힘을 보면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삶의 방향에 대해서 여러 질문들이 많이 나와 있죠. 그거에 이어서 이 책을 선정한 이유는 아마 동일한 이유에서 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건 또 어떻게 읽어야 되지? 제가 이 책 말고 다른 책을 인문학 읽었다가 다 안 읽은 기억이 있어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면서 헤르만 헤세라는 이분은 이분의 저자인 이분의 타켓 독자는 누구였을까? 누가 이 책을 읽어주길 바랬을까? 그러면 그 사람이 누군지 알아야겠다 생각이 들었고,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왜 3P에서 양재나비에서 왜 이 책을 해서 선정했을까? 그 질문과 나는 왜 읽어야 될까? 그럼 내가 이 베스를 하면서 여기 선배님들한테 중에서 어떤 고민을 하고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 내가 이 베스를 전달을 해야 될까라는 청중 분석을 한번 해봤습니다. 일단 인문학책 읽기 싫으신 분, 그리고 이런 거 난감해하시고 인문학책 어떻게 읽어야 될지 고민하신 분 대상으로 생각해봤습니다. 그래서 독해적이라는 책이 나옵니다. 막 뭐 재밌는 소설책 읽기는 쉬운데 난감하고 안 읽어지고 다 읽고 나면 기억 안 나고 어떻게 해야 되지? 우리는 실천 지향적인 독서를 지향하지 않습니까? 이 책을 가지고 어떻게 실천 지향을 만들 것인가? 그러면 첫 번째 저자의 생애와 업적을 알아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시대적인 상황, 왜 헤르만 헤세가 저 당시에 이걸 출판한 연도는 아이고 1919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소설의 플롯을 구성을 알아야 한다고 합니다. 헤르만 헤세는 이런 사람입니다. 독일계시고 스위스에서 마지막 생을 마감한 문학가입니다. 대표작은 데미안이 있고요. 시달한테 여러 책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 위에 비해가 독일이거든요. 칼부에 출생해서 가이엔호펜에서 결혼하고 제가 못합니다. 결혼하고 베론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이사를 왔고요. 쭉 이렇게 왔습니다. 1877년에 태어나서 수도원 개신교 신학부 기숙사에서 있다가 도망쳤습니다. 학교 부적응했죠. 그러다가 1904년에 이제 페터 칼펜친드라는 책을 이제 발표를 하면서 떴습니다. 잘 팔렸습니다. 그리고 결혼하고 유주하고요. 1911년대 인도 등 동아시아를 여행을 하면서 인도 이런 불교 사상 이런 거에 대해 좀 알려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1912년에 베를린 이사가고 1차 세계대전이 1914년에 일어나게 되죠. 18년에 끝나게 되고, 그리고 그 1차 세계대전이 끝난 그 다음에 데미안을 출간을 하는데요. 최근 1차 세계대전 중에 집필을 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출간은 그때 한 거고요. 그 사이에 19년에 부친이 사망을 나서 정신분열 증세를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그다음에 아내는 또 병에 걸리고 아이들도 병에 걸리고 여러 가지로 좀 힘든 상황에서 유흥의 동료였던 의사에게 정신과 치료를 받았던 경력이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하실 부분은 왜 정신분열 증세가 일어났을까? 이 사람은 반전주의자였습니다. 전쟁에 반대했습니다. 그 반전의 글을 기고했다가 독일 지식인들 또 국민들을 보던 욕을 태비하게 먹었습니다. 이 매국노라는 그런 표현처럼 독일이 전쟁 일으킨 것에 대해서 반대를 한 거죠. 내가 올바른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왜 나는 이런 말 들어야 될까? 헤셀은 이런 표현을 썼답니다. 다시 나는 모든 것에 실패했고 다시 나는 고독해졌고 비참해졌다. 내가 말하고 생각하는 모두 다른 사람들에게 적대적으로 오해되었다. 다시 나는 나에게 바람직스럽고 이성적이며 좋게 여겼던 것과 현실 사이에서 절망적인 심연이 가려놓여 있다는 것을 보았다. 절망적인 자기 마음을 지금 표현을 했었습니다. 아버지가 그 인도에서 선교로 하셨던 선교사님이신데 어머니는 또 독실하시고 그랬는데 헤세에게 어떤 종교적인 강요와 어떤 책임감, 바르게 살아야 한다 이런 걸 되게 강요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로 가족 사이에 좀 갈등이 있었답니다. 그 어머니가 아프시고 돌아가실 때도 장례식장에 가지도 않았다고. 그리고 가족들이 이제 헤세 이런 작품을 싫었다는 얘기 있습니다. 처음에는 아버지처럼 성수가 되려고 했던 마음도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안 맞아서 나온 거죠. 아까 전에 신학부 들어갔다 나왔죠. 입원도 했었고, 그 2차 대전에 이제 발발했을 때 전투병으로 이제 지원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스위스 살았기 때문에 굳이 안 가도 됐었어요. 근데 자기는 참여하겠다고 이제 신청했는데 독일에서 스위스 인사들하고 헤세가 친하니까 그냥 스위스 쪽에서 그 독일 포로들을 위해서 어떤 위문 편지 이런 것처럼 그런 거 담당한 업무를 맡겼습니다. 그래서 독일 병사들이 각 나라별로 포로로 잡혀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때 그 사람들한테 뭐 책이라든지 좋은 양서, 글 이런 걸 보내는 업무를 담당했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불교적인 세계관이 있다고 하는데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나서 독일이 졌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패배감에 충격이 쌓여졌습니다. 지도자들은 자기들이 전쟁을 해야 된다. 다 죽여야 된다. 막 이렇게 하다가 전쟁 딱 끝나고 패배하니까 네 잘못 아니냐. 네 잘못이다. 네가 그렇게 해서 그런 거다. 책임 전가하기 바빴던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독일 국민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정치적인 얘기를 하지 않더라도 떠오르는 것들이 있으시죠. 그때 헤세는 독일의 한 젊은이에게 보내는 편지라는 글을 이제 기고를 합니다. 그때가 1919년입니다. 지금은 전쟁의 책임을 물 때가 아니다. 우리 모두가 죄인이라는 생각으로 각자가 그 책임을 자신에게 지워야 한다. 이런 고난의 시대에도 신은 반드시 존재하며 그 신은 우리의 마음 속에만 있다. 각자 마음속 그 신을 찾아 거기서 신과 대화하며 신의 신성한 명령에 따라 살아가야 한다. 요 헤세는 외부의 탓을 돌리고 책임 전가 하지 말고 다시 한 번 더 자기 스스로에게 질문을 하라. 내가 가야 될 방향,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 자신과의 대화를 통해서 자신 안에 그 신의 명령에 따라서 살아가는 게 지금 필요하다라고 독일 국민들 위로를 하고 있었습니다. 헤세로서 온 편지라는 이런 책이 있습니다. 헤세가 28편의 편지와 에세이를 엮은 책이라고 하는데 보시면 첫 번째
아까 보면 1914년 세계대전 발발했을 때 버들이어 그렇게는 이제 그만 이제 전쟁하지 말자 이런 뜻이거든요. 하고 쭉 나와 있죠. 뭐 전쟁 있는 법, 평화로울 것인가, 원년의 세상 쭉 가면서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마지막에 뒤에 더 있습니다. 뒤에 있는데 이제 독일 전문에게 보낸 편지라는 게 들어있습니다. 해설을 이해하고자 하시면 한번 같이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작년 소설입니다. 에미 싱클레어의 청년 시절의 이야기고요. 이렇게 다쳐서 이제 싱클레어가 이제 자기가 다친 얘기들을 써가고 있습니다. 친구 데미안의 도움을 받아서 자기 자신의 자아를 찾아가는 과정을 담았습니다. 아까 말씀하셨죠? 데미안은 데몬, 악마에 홀린 것, 그런 뜻이 있다고 합니다. 데미안이 독일 국민들한테 엄청 영향을 많이 줬다고 합니다. 전쟁 갔을 때도 가방에 항상 들고 다녔다고 하더라고요. 주인공이 나옵니다. 밝고 어두운 두 세계에서 갈등하면서 자신의 자아를 찾아가거든요. 막스 데미안은 자신의 내부의 목소리에 따라야 한다. 약간 외부의 목소리보다는 자기 자신의 목소리를 따라야 한다고 그런 철학을 가졌고요. 인생의 신념과 자아 발견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에바 부인은 데미안의 어머니인데 싱클레어의 엄마한 여사이고요. 하지만 그 사람 싱클레어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크로마는 이제 불량 소년이고 싱클레어를 이제 악의 길로보다 악의 모델이 되어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알몬스 베크는 이제 싱클레어에 영향을 주는데 싱클레어가 이제 폭주하고 음주하고 이런 이제 나중에 그 그룹의 우두머리가 되는 데가 영향을 주게 됩니다. 베아리체는 이제 매력적인 요소가 나오는데 이름이 안 나옵니다. 그냥 짝사랑의 대상인데 요것도 재밌는 게 이제 베아리체를 좀 찾아보니까 그 단테의 신곡인가 거기서의 단테의 연인으로 나오는 사람이더라고요. 단테는 그 베아리체와 사랑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결국 못 이뤘죠. 싱클레어도. 그래서 이름을 붙인 걸 수도 있겠다. 헤세가 그렇게 이름을 붙인 걸 수도 있겠다. 그 다음에 피스토리우스는 교회 오르간 연주자인데 목사님 집안 청년이고 싱클레어 친구 되면서 싱클레어에게 좋은 영향을 해주는 약간 멘토 같은 역할을 합니다. 주요 나온 인물들이 이렇고요. 전체 목차를 한번 쭉 보게 되면 간단히 두 세계에서는 10살 때입니다. 소녀는 두 세계를 경험합니다. 밝은 세계와 어두운 세계. 근데 아까 선배님 말씀하셨지만 어릴 때 누구나 같은 세계를 경험하는 것 같습니다. 부모로부터 착해라, 정직해라, 그렇게 살아라고 교육을 받지만 실제로 학교로 가거나 사회생활을 갖게 되면 초등학교 와서 거짓말하는 친구들이 더 많지 정직하게 말하는 친구는 드물었습니다. 저만 그럴까요? 거짓말하는 친구가 더 인기가 많고요. 더 많이 우세해 보이고 좋아 보였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 싱클레어는 그런 소년을 무리해서 자기가 그런 용담처럼 내려놓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다가 자기도 좀 구출하고 싶어서 괜히 뻥치다가 그게 덜미에 잡혀갖고 크로머에게 계속 돈을 상납하는 삥을 뜯기는 일이 발생합니다. 근데 이걸 부모님한테 말을 못하고 계속 혼자 끙끙하다 병났고 엄마는 계속 걱정하는데 계속 혼자 끙끙하다가 그래서 알게 되는 그 이야기를 첫 번째 이야기 담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카인과는 이제 교회 다니신 분들은 또 안 다니신 분들은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저랑스 데미안이 등장하면서 이전에 배운 것과 다른 이야기들을 해줍니다. 되게 혹하거든요. 새로운 지식이에요. 혹합니다. 그러면서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보통은 그냥 넘어가지 않나요? 나 혼자만의 비밀로. 이건 제가 답을 아직 찾지 못했습니다. 그다음에 수협회사에 매달린 도둑 같은 경우는 사춘기가 되면서 성에 대한 호기심이 많이 끌어올 때 그때 이제 다시 정말 금지된 그런 유혹들이 계속 끌어오면서 마침 그 순간에 이제 데미안이 나타나면서 다시 그걸 좀 조정해주고 약간 이제 생각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다가 싱클레어가 전화를 가고요. 데미안이 헤어집니다. 베아리치 같은 경우는 이들목에서 고등학생인 싱클레어가 이제
그 기숙사 살게 되는데, 그때 아까 알머스 베이크라는 친구가 정말 공부가 힘이 세고 상관 놓지 못하는 그런 친구였나 봅니다. 이 친구의 영향으로 같이 물들어가는 겁니다. 그 그룹에 낀 거죠. 네, 끼면서 술도 많이 마시고 막 이제 그렇게 되고 있는데 어느 순간 한 여인이 나타났는데 이름 모를 젊은 여인이 나타나서 그 친구에게 마음이 뺏겨서 안 하던 다시 독서를 시작하고요. 산책을 시작하고요. 그런 와중에 자기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는 도중에 여자 그림이 잘 안 그려지는 거예요. 근데 막 그리다 보니까 이게 뭐 데미안 얼굴이 나옵니다. 데미안을 생각하고 있을 때 데미안과 만나게 됩니다. 새 얘기가 조금 나옵니다. 네, 다섯 번째, 새는 알에서 나오려고 투쟁한다. 알은 세계이다. 태어나는 자는 하나의 세계를 깨트려야 한다. 새는 신에게로 날아간다. 신의 이름은 아랍사스. 아랍사스는 신이면서 악마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세계 안에서는 신은 신이고, 그러니까 착한 신은 착한 신, 악한 신은 악한 신 이렇게 분리되는데 하나로 지금 묘사되고 있습니다. 이 시기 때 이제 고등학생이니까 우리 고등학생도 마찬가지죠. 저도 그랬습니다. 대학교를 선택해야 되는데 뭘 해야 될지, 어느 과를 해야 될지 내 미래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없었고 방향을 모르고 뺏기 돌려서 좀 찍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까지 했었습니다. 동일하게 시큰데어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여주자 히스트로스를 만나게 되죠. 그래서 여섯 번째 야곱의 싸움에서 피스토리우스는 이제 147쪽에 한번 같이 한번 보실까요? 첫 번째 줄을 보시면 내게 용기와 스스로에 대한 존경을 간직하는 법을 가르쳤다. 내가 한 말들, 내가 꾼 꿈들, 나의 환상과 생각에서 늘 가치 있는 것을 찾아내고 그것들을 언제나 중요하게 받아들이고 진지하게 용평하면서 그는 나에게 예를 제시했다. 이러면서 좀 밝은 세계를 찾아가는 법, 밝은 세계 속에서 나를 찾아가는 법에 대해서 알려주지만 주인공은 약간 좀 다른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에바 부인을, 데미안의 어머니 에바 부인을 만나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정말 이제 반하게 되죠. 네, 정신적으로나 그런 이제 메모적으로나 반하게 되는데 그 와중에 이제 1차 세계대전이 터지고 그리고 그 마지막 장면에 보시면 마지막 장면에 싱클레어가 누워 있을 때 데미안을 만나게 됩니다. 만나면서 데미안을 얘기하게 되죠. 네가 언젠가 또 나를 찾게 될 것이다. 하지만 나는 그때 못 만날 거다. 그럴 때 너 자신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라. 그러면서 끝나게 되고 마지막에 데미안의 거울 보면서 자신의 얼굴 속에서 이제 데미안의 모습을 보게 되죠. 그래서 책의 뒤에 해설을 끝까지 읽으신 분은 아실 겁니다. 마지막에 그라고 이제 대문자로 표현했는데 저희가 갓을 God 소문자로 하는 거나 대문자로 신을 뜻할 때는 대문자 G로 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싱클레어에게는 데미안은 약간 신적인 존재, 그렇게 해서 표현을 했다고 합니다. 이 책에서 핵심 메시지는 있는 것 같습니다. 새는 알에서 나오려고 투쟁한다. 왜? 다른 자기 자신으로 태어나려고 그러면 이전에 갇혀있는 세계를 깨트려야만 되기 때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게 3페이지요. 그런 문제가 나옵니다. 다 읽었습니다. 끝까지 다 읽고 내 경험도, 내 어릴 적 경험도 반추해보고 그래서 나도 이랬었지. 되게 좋은 책이야. 성장이 좋은 책이야. 그럼 어떻게? 이 다음에 어떻게 내가 앞으로 나아갈 것인가? 하나의 세계를 깨트리기 위해 알을 깨야 된다는데요. 그 세계를 어떻게 깨트릴 것인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사람은 책을 만들고 책은 사람을 만든다. 네, 많이 보셨죠? 사람의 인생을 담은 게 책이고 그 책이 또 사람에게 영향을 주죠. 데미안이 지금 오늘 우리에게 영향을 주는 것처럼
꽃들에게 희망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역시나 남들이 가는 길을 쫓아가면서 내가 왜 여기를 가고 있는지, 무엇을 향해 가고 있는지, 그에 대해서 아무 생각 없던 애벌레가 어느 순간 그 경쟁의 무리에서 내려와서 자기가 되고자 하는 나비가 되고 노력하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시면 되게 좋겠다는 생각합니다. 알을 깨기 위해서 저는 책이 필요하고 그리고 사랑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은 우리 양계나비에 모여있는 선배님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선배님 한 사람이 저는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직 발간은 안 될 수도 있고 발간될 수도 있겠지만 발간 안 된 그 책을 이 자리에 나와서 함께 토론하며 나누면서 선배님들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아까 전에 박선 선배님께서 어린 시절에 그 얘기를 해주신 것처럼 성호 선배님이 해주셨던 것처럼 그런 이야기들이 나의 세계를 깨트려주는 역할들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알에서 애벌레, 번데기, 나비, 또 누군가를 섬기는 알의 역할까지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줄탁동시라는 말을 알고 계시죠? 그 안에 있는 병아리가 안에서만 이렇게 쪼게 되면 또는 어미가 밖에서만 쪼게 되면 뭐가 되시죠? 뭐가 되죠? 네, 계란 후라이가 됩니다. 병아리가 안 됩니다. 적절한 시기에 본인도 바깥 그 알 껍질을 깨기 위해 두드려야 되고요. 쪼아야 되고요. 밖에서도 쪼아줘야 됩니다. 책이 어미닭의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선배님들이 어미닭의 역할을 할 수 있죠. 아까 성호 선배님께서 말씀해 주셨죠. 여기 계신 여러 선배님들이 다 누군가의 어미닭이 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책을 많이 알고 있다고요? 아니 많이 모른다고요? 말을 잘 못한다고요? 다 필요 없습니다. 그건 조금의 도움이고요. 삶을 살아오신 분이라면 누구나 누군가에게 어미닭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저는 2년 전에 양이나비에 처음 오게 됐고요. 그전에는 뭐 발표하는 거라든지 생각을 정리해서 뭐게 말하는 거라든지 이런 게 너무 서툴렀고 두려웠습니다. 지금도 떨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여기 이 모임에 참석하면서 다른 어미닭 선배님들한테 많이 쪼임을 당하면서 또 책을 읽으면서 제가 조금씩 알에서 나비에서 조금씩 변해가는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 정말 사랑하는 분들을 모셔오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꾸준히 참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오늘 데미안이라는 책 때문에 뒷자리가 좀 많이 비어있는 것 같기도 한데, 네. 어떤 책이든 누군가 얘기해주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변함없이 함께 참여해서 함께 성장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